자,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말 드디어 토트넘이 2라운드 만에 시험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첼시와 경기 앞두고 있고요. 윤효용 기자와 함께 토트넘 첼시 원정 경기 프리뷰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효용입니다. 네. 예감이 어떻습니까? 예감이 저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윤효용 기자의 좋은 예감의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죠. 먼저 상대 전적, 과거 기록부터 한번 살펴볼 네. 텐데요. 최근 전적만 놓고 보면 정말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최근 처참합니다. 6경기에서 네.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리그, 컵 대회, 5승 1무로 첼시가 우세한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첼시가 토트넘 상대로 무려 4연승이라고요. 네, 4연승이고 그 전에 비겼던 경기도 1대1로 비겼는데 친선 경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공식전에서는 4연승, 어떻게 보면 5연승까지 달리고 있는 거죠. 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무리뉴, 네. 콘테 다 첼시에서 한가닥 했던 분들인데 네, 그렇죠. 토트넘 와가지고는 첼시 상대로 정말 아주 힘을 못 쓰고 있는데 2018-19 시즌 이후 이 기록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포체티노가 떠난 이후로 보면 네.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네. 0승 2무 9패.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심지어 무승부도 네. 너무 적어요. 네, 그렇네. 그렇네. 무승부도 적고. 야, 네, 이 정도면 9패면 거의 사우스햄튼의 토트넘 상대 전적보다 훨씬 안 좋은. 네. 이 정도는 거의 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압도당한 거죠, 진짜. 네. 네. 마지막 리그 승리가 2018년 11월 달에 손흥민 선수 원더골 나왔던 이거 저 직관했었거든요. 아, 그 루이스 제치고. 그쵸. 지금 조르지뉴 버니전 제치고. 골이 버니전 골 나오는 바람에 묻혔는데 그 네. 골도 정말 대단한 골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골 나왔던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금 계속 못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0-2021 시즌 리그컵에서는 비겼는데 네. 그 1대1 비긴 경기, 그 경기가 그 다이어가 화장실 갔던. 아,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6경기 동안 네. 골도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이 없는 게 저는 가장 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참 굉장히 첼시 수비진에 토트넘 선수들이 좀 많이 고전하지 않았나.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도 그 리디거 선수와 굉장히 그렇죠. 좀 네. 얽히고 신경전. 설키면서 좀 리디거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지능적으로, 좋게 말하면 지능적으로 막았다고 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더럽게 좀 지저분하게 아유, 근데 정말 최고 선수끼리 네, 맞붙으니까 네, 참 쉽지 맞아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건데 어쨌든 첼시 선수들이 토트넘 선수들 상대로 굉장히 1대1 싸움이나 이런 데서 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전적이라는 게 사실 이런 비슷한 레벨에 있는 팀들 최근 전적들을 보면 리그 성적도 그렇고 비슷한 레벨이라고 하면 첼시 팬들께서 화내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같이 챔스 나가는 팀들이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의 상대 전적은 정말 굉장히 보기 드물거든요. 이렇게 압도당하는 거는 네. 그 같은 비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이게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앞선 팀에게는 굉장한 또 이게 자신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 네. 경기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 분위기를 보면 토트넘은 좀 상승세, 첼시는 약간 좀 애매한 네, 그런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전적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첼시 원정 성적은 또 정말 꽤 오래 안 좋았더라고요. 첼시 스탠퍼드 브리지가 원래 좀 이기기 힘들잖아요. 네. 강 팀들도.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원정 30경기 중에서 승점이 13점밖에 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경기면은 다 이기면은 기껏 이겨봤자 20점이잖아. 네, 그렇죠. 와, 이거는 너무하네. 그러니까 스탠퍼드 브리지가 정말 토트넘이 고전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겠죠. 네. 어떻게 보면 4승 1무밖에 못했다는 얘기예요. 30경기 동안. 그러네요. 네. 야, 이거 맞는 기록인가 이거 진짜? 네, 이거 제가 기사에서 보고 왔습니다. 90분. 네. 본인도 약간 눈동자가 흔들릴 정도로 와, 네. 이거는 되게 엄청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탠포드 브리지 마지막 승리가 2018년 4월 달에 이때 에릭센 한 골, 알리 멀티골. 그때 알리가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둘 다 없네요. 네, 지금 둘 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참 오랫동안 첼시 원정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없는 그런 지금 토트넘인데,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도 2번 다 졌습니다. 네, 콘테 감독이 작년 이제 지난 하반기 시즌에, 앞두고 부임을 했죠. 근데 리그컵에서 맞붙었고 또 리그에서 맞붙었는데 리그컵에서도 졌고 그다음 손흥민 선수가 없던 리그전에서도 또 졌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제 부상 때문에 2번 정도 못 나왔습니다. 첼시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첼시전 성적이 손흥민 치고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 첼시전 15경기에 나왔는데요. 팀 전체로 전적만 보면 4승 3무 8패 손흥민이 뛰었을 때. 네, 그렇고
전체적으로 2골밖에 더 주고 있었습니다. 15경기에서 2골이면 손흥민 선수가 뭐 득점왕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적은 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도움도 없고 못 나왔던 경기에서는 모두 토트넘이 졌습니다. 또. 네, 맞습니다. 없을 때 0대1로 지고 0대2로 졌는데 이제 케인은 또 다 뛰었는데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골도 못 넣었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던 그 2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지진 않았습니다. 1승 1무인데 다른 선수들 기록을 좀 한번 살펴보면 첼시를 상대로 강한 선수들이 그래도 있기는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일단 해리 케인 선수가 20경기 뛰면서 6승 3무 11패 뭐 전제만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6골 2도움 정도는 올렸으니까 그래도 첼시 상대로 뭐 득점을 좀 해봤다. 골맛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네요. 손흥민 선수는 15경기 2공포인데 해리 케인은 20경기 8공포니까. 그나마 토트넘에서는 가장 첼시를 상대로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의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히샬리송 선수인데요. 히샬리송이 탑6에 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버턴 시절에 첼시를 이겨본 적이 꽤 있습니다. 9경기 뛰면서 5승 1무 3패예요. 어떻게 이 전적만 보면 승률만 보면 토트넘 선수 중에서 첼시 상대로 승률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와포드, 에버튼에서 프리미어리그를 뛰었는데 50%가 넘죠. 그러니까 승률이 높고 공격 포인트도 뭐 9경기 4개면은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난 경기 때는 출전 징계로 못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 때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매체들도 굉장히 좀 히샬리송에 언제 나올 것인가 그런 걸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고 관전 포인트입니다. 개막전에 맞습니다. 정말 날아다녔던 클루셉스키를 또 쓸 것인지 아니면은 히샬리송을 그 자리에 들 것인지 아니면은 손케인 중 한 명을 빼고 히샬리송을 넣을 것인지. 손케인 중 한 명을 빼는 건 시나리오가 좀 제일 어려운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히샬리송의 이 기록은 감독 입장에서는 무시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첼시를 상대로 어쨌든 마지막 골이 2019년 12월인데 좀 됐죠 아무래도. 에버튼이 승리를 또 했더라고요. 그때 에버턴이 홈에서 첼시를 3대1로 꺾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교해서는 좀 첼시도 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후스코드닷컴 있잖아요. 평점 많이 보는 사이트인데 거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MOM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한 50% 넘게 있던데. 밑도 끝도 없이? 아니 뭐 나름의 분석을 했지 않을까요? 그런 뭔가 AI 시스템으로. 어쨌든 그런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첼시가 이번에 왼쪽 수비 라인 7엘 선수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쿠쿠렐라가 나올 가능성이 쿠쿠렐라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왼쪽 센터백이 쿨리발리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공격수에 대한 고민이 분명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쿨리발리 상대로 클루스키가 세리아에서 뭐 잘했다고 하는데 쿨리발리 선수가 또 잘했잖아요. 첼시에 와서 계속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오른쪽 라인을 쿠루셉스키나 히샬리송이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뛰는 왼쪽 위치에는 아스필리쿠에타가 잔류를 했죠.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나온다면 아스필리쿠에타 선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임스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기록이 비수마 선수가 상당히 성적이 안 좋네요. 첼시 상대로 7경기를 뛰었는데 한 번도 승리를 못했습니다. 첼시를 만나면 비수기가 되는 죄송합니다. 3무 4패고 공격 포인트는 없습니다. 토트넘은 오래 있었던 선수들은 뭐 따질 것도 없이 뭐 딱히 공격 포인트는 뭐 워낙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과연 어떻게 될지 최근 분위기를 이게 또 무시 못하는데 근데 저는 첼시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 잘 보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토트넘이 이적 시장 좀 더 잘 보냈어요. 뭐 필요한 부분 채우고 근데 첼시는 반면 리디거 나갔죠. 크리스텐sen도 나갔고 전방에는 베르너 선수도 떠났잖아요. 베르너 떠나는 건 별표가 안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안 베르너. 그거에 비해서 보강이 그렇게 잘 이루어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첼시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좀 터닝 포인트로 삼고 싶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떤 첼시가 영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토트넘보다 뭐 강력한 상대였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 같고 뭐 사실 토트넘도 토트넘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첼시전 15경기 2골 이거는 좀 많이 의외거든요. 그리고 모처럼 한번 넣어줄 때가 됐습니다. 2018년이면 꽤 지났죠 시간이. 그 제가 직관했던 자랑하는 겁니다. 직관했던 참 기억이 제가 직관했는데 사실 완전히 반대쪽이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고 그때 첼시가 노란 유니폼 입고 나왔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축덕원정대 가서 직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4년 그럼 4년 4개월 만인가요? 대략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로 봐야 되겠죠.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할까요 말까요?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 토트넘의 2대1 승을 예상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첼시 팬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뭐 객관적으로 제 필링에 맞춰서 2대1로 필링까지 나옵니까? 첼시가 이길 것 같으면 첼시가 네. 이길 것 같다고 말을 했겠죠. 이번에는 토트넘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예상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다. 이 정도로 제가 굉장히 잘 피해가는 법을 아시는군요. 네, 피해가는 건 아니고요. 네. 좀 재밌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저희 입중계 하거든요. 저희 이우영 이캐스랑 같이 저랑 둘이 입중계 하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0시 30분에 많이 와서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트넘 첼시 프리뷰 얘기는 여기까지. 뿅.